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이제 감기가 좀 나아가고 있어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 됐어요. 오늘은 2월 1일이에요. 이제 참 참혹했던 1월 증시를 뒤로 하고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올랐어요. 근데 우리 그분님들 계좌 사정이 나아지셨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주식 시장이 참 어렵지요, 그죠? 어떨 때는 성장을 찾아서 바텀업으로 막 달리다가 또 리스크가 이제 강조되는 시기가 오면 이번에는 다시 또 색깔을 바꿔서 다른 걸로 올라요. 지수는 오르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 요즘 제자리 뛰기 하는 중이에요. 하이닉스도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그렇게 올랐던 그 어떤 섹터들 우리가 그 성장에 우리가 한호하던 그 시절의 주식들은 다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밑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님들 계좌를 살펴보시면 오늘 다들 진짜 우울하실 것 같아. 지수는 올랐는데 지수는 이제 오늘 제법 올라서 2,540, 30 이러고 있어요. 계산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증시를 규정하는 환경을 꼽으라면 몇 가지가 딱 눈에 띄죠. 첫째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둘째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가들하고 선호의 극명한 차이, 외국인 투자가들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패에 대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서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밤사이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금리 인하 시기의 이전, 3월은 이제 물 건너간 분위기고요. 이제 5월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어떤 국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 이렇게 지수가 막 떨어지고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PBR 낮은 기업들에 대한 챙피주기 앤드 레벨업 프로그램 이런 거에 그게 이제 현재 요 시장을 지금 요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시장의 지수를 상승시키는 주도 섹터가 금융주예요, 금융주. 금융주는 그러면 작년에도 금융주는 배당을 했고 원래 금융주가 작년보다 배당을 늘리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의 배당락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2월달 주총 이때를 해서 새로 바뀐 배당 기준에 의해서 그때 배당락이 이루어지니까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은 내쳐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유동성에 대한 고려도 리스크 때문에 해야 되겠고 그리고 미국 금리도 인하되는 게 조금 늦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우리랑 달리 한국물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내 지금 100조 깨졌지만 공모펀드들은 어차피 70조, 80조는 될 테니 이분들은 주식을 다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국내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국내 주식이 싫으면 미국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의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을 90% 이상 주식형 펀드 같으면 펀드마다 다르지만 통상 90에서 어떤 거는 93% 나는 자산 배분 안 하는 그런 거를 지향합니다 라고 이런 펀드는
95%막 96%까지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거 팔고 미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인도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일본으로 도망갈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는데 좀 더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배당주는 금융주가 눈에 띄고 또 정부의 스케일업, 레벨업 정책에 또 부합할 수 있는 지주사들이 눈에 보이고 최근에 막 삼성물산 막 오르잖아요. 삼성물산이 차사주 2,600만 주 있는 걸 원래 500만 주 소각하고 뭐 2026년까지 소각을 다 하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섹터가 원래 성장을 많이 할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섹터가 보이긴 하죠.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보다 그게 이제 작년에 반응해서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전한 데로 도망가자. 안전한 곳의 기준은 이거죠. 증시 거래되는 유동성 그리고 펀더멘탈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늙은 주식.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많은 주식, 젊은 주식 말고 지금까지 작년도까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의 가치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리스크가 강조되는 세상이 오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이런 장이 펼쳐져요. 여러 가지의 계절성 그리고 또 세상의 변화가 지금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일본 시장의 강세도 일본 시장의 강세는 일본이 성장을 앞으로 가파르게 할 거라는 전망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 벌어놓은 돈이 많았는데 그걸 주주환원을 늘리는 정책을 하니까 일본 시장이 강세로 간 거고 우리 시장도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PBR 낮고 배당이 여력이 많고 배당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주주환원율 배당 더하기 자사주 매입 합한 게 주주환원이에요. 그걸 더하기 한 게. 미국은 92%나 되고 우리나라는 28%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중에서 특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금융주와 지주회사 주식들에 대해서 막 사버리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 내에 종목의 구성비를 바꿔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더라도 덜 터질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 달라져 있는 쪽을 또 잘못 따라가면 또 덜커덕 고점 잡아져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차면 지속적으로 돈이 대한민국에 지금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주식형 펀드에도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는 제가 운영하던 시절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펀드에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빠져나가요. 그러면 매수 여력이라는 게 일정 부분 목에 차면 못 사요. 못 사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일관적인 추세를 갖지 않고 매매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국형 한국 주식을 사는 펀드에 이머징 마켓 펀드, 그 다음에 뭐 외국의 큰 대형 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떤 주식들이 추세를 쭉 갖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면 중국하고 가까이 있어서 북한하고 가까이 있어서 중국이랑 가까이 있어서 우리 교육 중에 거의 대미 교육 규모랑 대중 교육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얼추 뭐 15%, 17% 이러는데 거기가 저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한국 산업이 중국에 노출돼 있는 펀더멘탈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 많아요.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재 쪽에는 점점 중간재 그 제품군에 있어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거기에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철강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해외
그 큰 펀드들이 돈을 더 넣겠냐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지금 150조까지 살 수 있는데 150조가 아니라 140 몇 조 가지고 있대요. 해외를 300조 가지고 있고 300조에서 원래 더 늘릴 거예요. 아마 330조, 40조 이렇게 늘린다 그러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국민연금 너희들은 왜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안 사고 해외만 자꾸 사냐고 막 그 연금 보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 잡으면 150조 갖고 있으면 이미 7.5% 갖고 있는 거예요. 적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지분율을 5% 이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환산하자면. 물론 그 중에 시총이 크고 안전한 쪽에 많이 가 계시지만. 근데 그거 자꾸 사가지고요. 만약에 안 되면요. 아니, 저의 노후, 우리 그분님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그게 부실화되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그 투자하는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개인들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구성비를 봤을 때도 부동산이 70몇 프로 넘어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거기다가 자꾸만 우리 노후 자산을 더군다나 이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가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제 노후를 위해서도 조금 분산 투자, 펀드멘탈, 그 다음에 화폐 가치의 안정성, 그 다음에 국가의 리스크 이런 걸 감안해서 분산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간단해진 거죠. 지금 시장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따라갈 거냐. 이제 끝물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저 잘 몰라요. 제가 단기 주가는 모르는데 기간 외인 수급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어떤 섹터가 좀 제법 많이 오르면 반드시 팔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던 주식들도 보면 주로록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개의 기관 투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가 있는데 한두 사람이 슬금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팔아서 주가가 안 내리면 파는 사람이 무서워져요. 저희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언더웨이트를 한다는 거니까, 어떤 주식을 판다는 거는. 그런데 파는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투자 참, 이거 내려가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무서워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지금 그 한국 시장 내에, 그러다 보니, 어떤 작년에 막 각광받던 화려한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줄줄 잘 내려가면 자신감을 갖고 매도를 더 해버려요. 그들은 그들을 내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을 더 잘 내느냐 하면서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기관 투자가의 고객들은 또 수많은 우리 국내 사람들이에요. 국내 투자가 분들이라고요. 국내 이거를 적과 악은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이 설명드리자면, 첫째, 리스크에 대한 인식. 두 번째, 미국 금리 인하의 속도의 조절, 한 단계 뒤로 물려간 거. 그리고 작년에 올랐던 성장주에 대한, 매년 되면 많이 오른 성장주는 연초 되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의료, AI 기업도 원래 지금 연초에 삐그덕 거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로봇 주식들도 그러하고,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주가의 상대 위치에 대한 공포,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요, 기관이나 외국인, 그 다음에 국내 큰 손들 입장에서 보면 무서워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탈 움직임, 그리고 새로 또 아직 배당부로 거래되는 금융주들에 대한 도망가기? 그럼 그걸 살려면 뭘 팔아야 되잖아요. 새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기관들에게. 외국인에게도 사실은 안 들어오는 거고요.
금리가 저러는데 이머징 마켓 펀드에 돈이 추가로 해외 투자가들이, 그 개인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돈을 넣을 리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합쳐져서 작금의 이런 코스피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배당을 좀 주고 그런다고, 그리고 정부의 레벨업,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랑 주가를 한 단계 올리겠다는 그 노력하고, 이것도 총선 때문에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오래 안 가요.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산저산 쫓아다니면 안 되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런저런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소위 가치주, 배당주죠. 딱 레벨업 관련해서는 지주사고요. 주주 하나 늘려야 된다는 그 컨셉으로 삼성물산 유가 오르는 거고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계획이라도 있어요. 진짜 계획이 있고 어나운서가 돼 있어요. 소각을 하겠다고 2,600만 주가 얼마. 그리고 밸류도 싸니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배당이 아직 남았잖아요. 배당 나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다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요. 지수는 오르는데 그분들 계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가요. 제가 여러 번 증시의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바텀업으로 아무리 그 기업을 좋다 그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막 진짜 혁신 기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이렇게 설정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장이 오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진다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을 이해하실 때,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우리 증시 내에는 제한된 유동성을 가지고 이산저산 옮겨 다니면서 매매를 시도하는 소위 기관, 외국인, 큰손들이 있는 시장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탑다운으로 시장을 보는 그 능력도 조금 키워 가시면 대응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장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는 주주배당 유상증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요, 설사 현재가보다 30% 싸게 조달을 하더라도 이자가 없는 건데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왜 그걸 가지고 30% 싸게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일 때가 많고요. 이제 해외에 주주하는 일이 높은 국가들은 안 그래요. 정말로 돈을 잘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주주를 중시해야 된다.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꽃보다가 아름다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질 만능주의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은 걸 결정하니까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는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작금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럴 때 또 여기를 잘못 쫓아다니면 또 거꾸로 잡혀요. 이럴 때일수록 분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전체 자산을 내가 어떤 밸류가 있는 주식, 배당이 있는 주식에도 일부 미리 가 있어야 됐고, 성장과 밸류, 배당 골고루 혼합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놓고 탑다운으로 봐서 시장이 위기를 느끼면 저 아저씨들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거기에 정부에서 또 한 손을 들어주고 일본 시장이 또 이러한 매기를 추동하고, 그러면 얼른 이쪽으로도 좀 도망가고,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올랐으니 이거 또 팔아서
또 이렇게 이거 사느라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것도 팔고 있잖아요. 거기 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또 슬금슬금 이쪽으로도 좀 옮겨오고 그렇게 하면 시장과 춤을 추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시장 너무 어려워요. 바텀업만 보면 되는 시장하고 달리 우리 시장에는 유동성의 제한과 성장의 제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상 갔다 저상 갔다 이상 갔다 저상 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 시장의 코스피 시장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한쪽으로 우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이쪽으로 우 가고 그러는 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코스피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분산하셔야 되고, 더더욱 시장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투자를 사랑하시되, 주식은 절대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상, 주간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 주간의 오늘까지의 막 극심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